시간에는 이제 최소 제곱법의 개념과 예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로지스틱 회귀의 개념 그리고 로지스틱 함수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선형회귀를 푸는 방법 중에 경사하강법에 대해서 살펴봤었고요. 그래서 x가 뭐 하나인 경우 또 여러 가지 x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 경사하강법 어떻게 푸는지를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특히 선형회귀 같은 경우는 항상 정해진 그 답이 있는 문제이다 보니까 즉 우리가 목적함수에 항상 최소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미분에서 0이 되는 지점이 항상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최소제곱법을 사용해서 이 문제를 또 동일하게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최소제곱법이라 하는 것은 결국에는 여기서도 하고자 하는 것은 동일한데 여기 이제 sum of the squares of the residual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잔차의 제곱의 합을 미니마이즈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원래 이제 최소제곱법은 뭐 경사하강법과는 좀 별개로 기존에 이제 선형 대수학에서 존재했던 수식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결국엔 이 레지듀얼이라고 하는 것이 잔차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계산한 오차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이제 얘기했던 MSE라는 것이 목적 함수로 많이 사용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결국은 fx 빼기 y의 제곱에 이걸 다 합한 거에 뭐 평균값 이렇게 계산을 했었죠. 그래서 결국은 이 얘기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잔차 즉 오차의 제곱의 합을 최소화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최소제곱법에서는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요거를 이제 어떻게 푸냐 하면 최소제곱법에서는 간단하게 이 세타를 구할 때 뭐 이제 경사하강법에서는 계속 뭐 미분한 다음에 업데이트하고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이터레이션을 거치면서 업데이트를 하지만 사실은 선형회귀처럼 좀 단순하게 우리가 바로 계산을 할 수 있는 경우 이렇게 행렬의 곱으로만 계산해도 이 세타가 바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로멀 이퀘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이 세타를 구할 때 이제 사용하는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x값하고 또 y값이 되겠죠. 그래서 요것들이 이제 행렬이나 뭐 벡터로 구성을 한 다음에 이렇게 계산을 하면 바로 세타가 계산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요거를 이제 자세히 보면 요 부분이 이제 x 트랜스포즈 x의 인버스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인버스라는 거는 우리가 역행렬을 의미를 하는데 역행렬은 어떤 행렬들은 역행렬을 가지고 있지 않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역행렬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얘가 이제 역행렬을 가지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역행렬을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x 트랜스포즈 x가 논 인버터블 한 경우 역행렬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제 수도 인버스라고 해서 역행렬과 뭐 근사한 값을 계산하는 그 공식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러리 중에 이제 넘파이라는 라이브러리에 그 안에 리니어 알지브라라는 서브 섹션 안에 이 수도 인버스를 계산하는 또 펑션도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도 있고 해서 이제 역행렬이 없는 경우는 이렇게 수도 인버스, 수도라는 게 약간 가짜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약간 유사한 인버스를 구한 다음에 여기 이 자리에다 넣어줘서 이제 세타를 구하는 식으로 또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제 예제를 가져왔는데 이제 저번에도 봤었던 평균 기온과 아이스크림 쇼핑 클릭량의 요 데이터입니다. 이제 네 개의 샘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 오차들의 합이 최소가 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쵸? 우리가 이 y값하고 그 다음에 추정한 값하고 빼서 제곱을 했을 때 그것들을 다 더한 것이 이제 최소가 되도록 우리가 요런 식에서 지금 여기서는 세타가 아니라 베타라고 표현이 되어 있네요. 베타 제로랑 베타 1을 구해야 된다라고 지금 우리의 목표를 세워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요 식을 계산을 해보면
요 오차들의 합을 그냥 여기서는 이제 미분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미분하기 전에 일단 요 식을 일단 다 풀어서 한번 써보면 이 밑에처럼 되죠. 지금 모든 샘플 4개에 대해서 전부 다 y 빼기 fx 의 제곱을 해주면 지금 여기 베타 1이랑 베타 0는 이제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y 값은 첫 번째 샘플에 대해서 지금 16이죠. 그래서 16에서 요 부분 x에다가 5를 넣어서 5를 넣으면 이제 5 베타 1 플러스 베타 0 이렇게 되죠. 그래서 16 빼기 5 베타 1 플러스 베타 0를 제곱한 거 더하기 뭐 23 빼기 10 베타 1 플러스 베타 0의 제곱 31 빼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4개의 샘플에 대해서 요거를 다 계산을 하면 요렇게 쭉 길게 써볼 수가 있는데 요거를 지금 일단 한 번에 나중에 이제 미분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다시 좀 정리를 해줍니다. 이걸 다 제곱한 다음에 베타 1이랑 베타 0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해요. 750 베타 1의 제곱 플러스 4 베타 0의 제곱 플러스 100 베타 1 베타 0 마이너스 3550 베타 1 뭐 이렇게 쭉 한 줄의 식으로 다시 좀 짧게 정리가 되죠. 근데 이 식을 살펴보면 어쨌든 여기 안에 지금 변수가 베타 0랑 베타 1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제 이변수 함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식을 이제 g 베타 1, 베타 0라고 이제 이변수 함수를 나타내는 식으로 이렇게 다시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결국에는 하고자 하는 것이 이 값이 최소가 되게 하는 베타 1과 베타 0를 찾는 건데 그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제 컨벡스한 곳에서는 결국에는 최소값이 될 거고 그때의 기울기는 0이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도 요 이변수 함수가 최소가 되려면 이 식을 각각 뭐 베타 0랑 베타 1으로 편미분했을 때 각각 둘 다 0인 지점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요 수식을 각각 편미분을 일단 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요 식을 뭐 베타 0로 편미분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요 식을 좀 작아서 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얘를 베타 0로 편미분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앞에 이제 베타 0가 안 들어있는 것들은 다 지워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없어지고 베타 0가 있는 것만 8 베타 0 그 다음에 플러스 100 베타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40 요런 식으로 되죠. 그쵸? 근데 요게 0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하나의 식이 나오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 옆으로 넘겨서 표현을 하면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요런 식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를 베타 1으로 편미분 했을 때 또 요런 식이 하나 나오면 이게 이제 연립방정식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정리를 한 게 여기 있습니다. 이미 계산이 되어 있는데 각각의 이변수 함수를 베타 1에 대해서 편미분했을 때 이렇게 나온다요. 1500 베타 1 플러스 100 베타 0 마이너스 3550 이렇게 나온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베타 0를 했던 거는 아까 전에 제가 했던 대로 이렇게 나오는데 얘네가 어쨌든 둘 다 0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는 0으로 이제 붙여가지고 이렇게 두 개의 식을 만들면 연립방정식이다.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풀면 베타 1은 2.2, 베타 0는 2.5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이 수식에 들어갈 베타 0와 베타 1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베타 1이
x 앞에 붙은 거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2.2x 플러스 2.5는 y 이런 식이 만들어진다라는 뜻이죠. 근데 제가 이제 요 이그젬플을 보여드린 거는 이게 지금 최소제곱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렇게 풀 수 있는데 이거를 이 과정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각각 다 편미분을 하고 연립방정식을 풀고 이렇게 푸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그 노멀 이퀘이션을 사용을 해서 간단하게 한 번에 요 식을 구성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노멀 이퀘이션을 지금 다시 보면 x 트랜스포즈 x의 역행열, 그 다음에 x 트랜스포즈 y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요거를 이 수식에서 이제 x랑 y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집어 넣으면 실제로 요 연립 방정식이 나오는지를 좀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다시 앞에서 좀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냥 제가 여기다가 쓸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x가 사실은 행렬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50, 15, 20이죠. 그 다음에 y는 16, 23, 31, 50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이제 알아내야 되는 게 베타 1이랑 베타 제로인데 즉 이거를 다시 표현하면 우리가 원하는 세타가 지금 베타 제로랑 베타 1이잖아요. 그쵸? 근데 사실은 이 베타 제로라는 것이 우리가 예전에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이제 x가 x0가 1인 x가 붙어 있는 것으로 이제 가정을 했을 때 행렬이 예쁘게 잘 만들어진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x를 어떻게 구성하냐면 사실은 이 앞에 이제 x0, x1 이렇게 구성을 해서 이 앞에 항상 1인 x0가 있고 그 다음에 x1은 우리가 알고 있는 50, 15, 20이 들어가는 식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면 이제 이 베타1, 베타0의 개수에 맞게 이 x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맞춰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얘를 구할 때 결국에는 x 트랜스포즈 x의 역행렬 x 트랜스포즈 y 이렇게 계산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이제 양변에 얘를 다시 곱하면 이렇게 되죠. x 트랜스포즈 x의 세타는 x 트랜스포즈의 y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렬을 이용해서 다시 좀 써보면 x 트랜스포즈면 이렇게 되죠. 1111 그다음에 50 15, 20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1111 그냥 50 15, 20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베타 0, 베타 1는 x 트랜스포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y 16, 23, 31, 50 요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계산을 잘 해보면 이렇게 두 개, 이게 지금 몇 바이 몇이죠? 2바이 4. 그 다음 얘는 4바이 2. 그 다음에 얘는 2바이 1이죠. 그쵸? 그래서 여기 이렇게, 결국에는 이 부분을 계산하면 2바이2 행렬로 다시 정리가 돼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제가 그냥 미리 계산을 해왔는데, 4, 50, 그 다음에 50, 750. 이렇게 2바이2 행렬로 만들어지고, 여기에 이제 베타 0, 베타 1는 그 다음에 여기 이 오른쪽 부분도 잘 계산을 해보면 120, 177 왜냐면 여기는 지금 이것도 x 트랜스포즈니까 2바이4고 그 다음에 이거는 4바이1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계산을 하면 2바이1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행렬이 만들어지는데
내용은 이제 120, 1775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이렇게 지금 예제로 보여드린 것처럼 뭐 이거를 식을 다 계산한 다음에 각각을 편미분해서 연립방정식을 만드는 거를 그 과정을 다 할 필요가 없고 그냥 요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요 식을 x랑 y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요런 식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사실은 연립방정식이죠. 왜냐면 요걸 풀어서 썼을 때 우리가 4 베타 제로 플러스 50 베타 1은 120.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으로는 50 베타 제로 더하기 750 베타 1은 1775. 이렇게 두 개의 식이 나오는 연립방정식으로 구성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퀘이션에다가 우리가 x랑 y를 대입하기만 하면 이런 식으로 연립방정식. 사실은 이거는 이제 행렬 방정식이죠. 그쵸? 요거를 풀면 결국에는 아까 얘기했던 두 개의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랑 조금 뭐 비교를 해보자면 다시 여기다가 쓰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계산을 했던 게 4, 50, 50, 50, 750 베타 1, 베타 0는 120, 1775 이런 행렬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이제 식으로 써보면 그 다음에 이제 50 베타 0, 750 베타 1은 1775 이렇게 두 개의 식이 나오는데 이 연립방정식이 아까 전에 우리가 편미분을 해서 는 0을 붙인 요 식이랑 동일합니다. 지금 좀 달라 보이죠? 근데 사실은 요거를 120을 왼쪽으로 옮긴 다음에 2배를 하면 요게 되죠. 두 번째 식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마찬가지로 1775를 왼쪽으로 넘겨서 그거를 2배 하면 또 위에 식이 되고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똑같은 연립방정식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연립방정식에서 우리가 상수를 곱하는 거는 해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요 식이 요 식이다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조금 간단하게 이 선형회귀 문제를 풀고 싶다면 요렇게 최소제곱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대입하는 것만으로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에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대해서 조금 컨셉을 얘기하고 좀 자세한 내용을 또 다음 시간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할게요. 로지스틱 회귀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로지스틱 회귀는 하고자 하는 목적은 회귀 문제는 아니고 회귀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많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리그레션을 하지만 결국에는 클래시피케이션 하는데 주로 사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첫 번째 이제 예제를 가지고 온 것은 아기의 소리에 따른 분류라고 하네요. 어떤 입력 변수로 음성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음성이 이렇게 주파수라든지 이런 숫자로 표현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특성 20개를 가지고 와서 그게 현재 소리가 배고플 때의 소리냐 혹은 웃을 때의 소리냐 이 두 가지를 분류하는 문제를 풀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런 문제를 풀 때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사용합니다. 주로 이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고 싶을 때, 즉 클래스가 2개인 거를 풀고 싶을 때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앞에는 이제 20개의 피처가 있었지만 만약에 하나의 피처만 있다고 가정하고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하나의 피처라는 게 이제 x라고 생각을 했을 때 x가 780 한 이 정도 이하면 이제 웃음소리고 이 780 이상이면 배고플 때 나는 소리다.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보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죠. 우리가 0하고 1, 이 y값을 0하고 1로 해놨기 때문에 이 x가 특정한
범위 왼쪽에 있으면 이제 0이고 오른쪽에 있으면 y고 이렇게 좀 잘 분류가 되는 데이터를 예제로 가져왔는데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죠. 근데 이거는 선형 회귀로는 풀기가 좀 푸는 게 좀 이상하죠? 여기서 만약에 이거를 피팅해서 어떤 이런 선을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이걸 가지고 뭐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고, 사실은 우리가 이걸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이런 식의 모델을 쓰는 게 아니고 요런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 y 값이 어떤 특정한 이 트레시홀드를 기준으로 한 요 정도를 기준으로 이거보다 작을 때는 거의 0의 값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얘보다 클 때는 이렇게 확 튀어서 1에 가까운 값이 나오게 하는 이런 곡선이 필요해요. 그쵸? 그래서 이런 지금 선형 회귀와는 달리 이런 곡선을 피팅하는 것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결국에는 이 중간은 사실 좀 애매하죠. 막 780을 넣었다 라고 하면 여기서는 뭐 값이 뭐 0.4나 5 이런 식으로 좀 애매한 값이 나올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거를 딱 트레시홀드를 정해서 만약에 0.5 기준으로 한다라고 했으면 이 y 값이 우리가 추정한 값이 0.5 이하이면,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이 정도면 이제 이거는 웃음소리다. 그리고 이제 0.5 이상,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면 아마 이거는 배고플 때 나는 소리다.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보통은 이 트레시홀드 값을 뭐 딱 정해놓은 건 아니지만 이제 0과 1 사이에 그냥 가운데 값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이런 곡선의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와서 쓰는 게 로지스틱 함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하는데, 로지스틱 함수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0에서부터 1 사이의 값을 갖는 곡선으로 생겼는데, x가 작으면 작을수록 0에 가까워지고 x가 크면 클수록 y값이 1에 가까워지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x가 딱 0이면 0.5로 지금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 이 수식을 살펴보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의 분의 1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제 이게 여기에 원래는 뭐 상수가 붙을 수도 있는데, 일단 이 상수가 1인 경우에 이제 이거를 표준 로지스틱 함수라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질을 적어 놓은 게 밑에 이제 4가지인데, 뭐 정의역이라고 하는 것이 x의 범위를 얘기하죠. x의 범위는 실수 전체의 집합이고, 치역은 y의 범위. y의 범위는 1보다 작은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이다. 즉 0보다 크고 1보단 작은 양의 실수들이 이제 y 값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다음에 이제 x의 값이 증가하면 y도 증가,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냐 하면, 사실은 이 x 자리에 원래 그냥 표준 로지스틱 함수는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분의 1이잖아요. 근데 그 x 자리에 이제 우리가 선형 회귀에서 하듯이 이 자리에 뭔가 다른 모델을 요 부분을 집어넣어서 여기에 이제 세타 제로랑 세타 1을 찾아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에 맞는 곡선을 만드는 거, 그게 이제 여기서의 목적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부분이 바뀌면 곡선이 아까 말씀드린 로지스틱 함수의 성질은 유지하지만 그 곡선의 뭐 기울기라든지 뭐 위치가 이게 x축으로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뀔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러닝을 하면, 학습을 하면 우리의 데이터에 맞는 곡선이 나오게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요 안에 들어가는 모델을 일단 먼저 구성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세타들을 찾아내는 거, 정확한 세타를 찾아내는 거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연습 문제를 보면 이런 함수에서 이게 지금 로지스틱 함수로 사용이 되는 건데, 여기서 지금 좀 간단하게 요거를 여기에 들어가는 것을 이제 베타 제로랑 베타 1만 들어가도록 해놨는데, 얘네들이 이제 이 함수의 모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제 살펴보도록 문제를 제가 제시를 했는데요.
이제 아래쪽을 보시면 이 베타 제로 원 같은 경우는 이제 x 앞에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주로 이 기울기 같은 모양에 주로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 그림을 보시면 이 베타 원이 점점 작아지면 이렇게 가파른 모양의 곡선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베타 원이 커지면 베타 원이 작아지면 이 완만한 곡선이 만들어지고 베타 원이 커지면 이 가파른 곡선이 만들어지는 이런 식으로 모양에 관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타 제로 같은 경우에는 x 옆에 붙어 있는 상수인데 얘 같은 경우는 이게 변화하면 이 곡선의 이 전반적인 위치 자체가 x축 방향으로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 요게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들을 바꾸면 모양과 위치가 변화해서 우리 데이터에 맞는 모델을 찾아낼 수 있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선형회귀 문제를 저번 시간에 이제 경사관법으로 푸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노멀 이퀘이션을 활용한 최소 제곱법으로도 풀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로지스틱 회귀는 회귀 문제를 풀어서 결국에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거로 주로 활용이 되고, 뭐 일반적으로는 이제 0에서 1 사이의 값 중에 이제 0.5보다 작으면 뭐 클래스 1, 0.5보다 크면 클래스 2 이런 식으로 두 개의 클래스로 분류한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로지스틱 회귀에는 이런 식의 모양을 가지는 로지스틱 함수가 사용이 되는데, 이 함수의 특징은 치역이 0에서 1 사이, 즉 y가 0에서 1 사이고 x가 커지면 y도 커지는 형태로 이런 특징을 가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